경기 부양과 인구 증대 등의 기대를 업고 2년 전 시작된 함양군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 시행사 자금난과 투자 유치 난항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침 속에서 함양군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관공서조차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소 내부 카페 일회용품 반입률은 다회용기 반입률의 10배를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팝 열풍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이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 캐릭터 하나가 지역 산업을 키우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천 어민들이 남강댐 방류와 어족자원 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시는 불법 남획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1일 임시회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방 약초축제 취소 문제를 두고선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단위 지역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인원 500명 이상. 2년 전부터 함양군이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에 따라다니는 화려한 수식어입니다. IT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장밋빛 미래가 전망됐던 해당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김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조 2,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밝힌 함양군. 수도권 접근성 등 지역이 가진 교통 인프라 이점을 바탕으로 기업에겐 장비와 자재 운송 효율성을, 함양군엔 IT 전문 인력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센터 공사 기간, 인력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부족이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경기 부양 효과에도 큰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일단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관련 기업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그 주변에 같이 입지를 하게 된다면 고용 유발 효과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기 시행사가 사업에서 발을 빼고 토지 매매 대금 마련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진 겁니다. 시행사는 사업 대상지의 토지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하고 다 그때 서류하고 다 해놨었는데 초기 자금이 이제 회장님들이 돼야 되는데 MOU 쓰는 바람에 지사님의 이제 그 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했는데 쿠팡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데이터 센터 유치까지 지지부진해지자 주민들도 초조한 마음입니다. 유치되면은 인구도 좀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지. 빨리 들어와야 돼. 또 놀라놓고 막 또 지휘사람도 또 활성화 좀 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좀 했으면 좋은데 빨리 해야지 왜 이리 늦나. 결국 토지 소유 업체가 직접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사 모집에 나섰지만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모양 그렇게 이제 제 투자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하나의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본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제 투자를 받아보려고. 이처럼 여러 변수가 있지만 함양군은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29년 최종 시설 완공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말 그대로 계획대로 100% 간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찾아오고 지행정에서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저희는 찾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대와 함께 시작됐던 함양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 부침 속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사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개최지로 잠정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주관하는 개최도시 공모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진주시는 사실상 대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보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종목별 e스포츠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어진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이 32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국난 극복의 상징인 진주성의 현대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진행된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올해 방문객 1인당 소비 지출 금액은 약 12만 원으로 총 소비 지출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82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3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슈퍼위크 경남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주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슈퍼위크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이터널 리턴 종목의 8주차 경기로 플레이오프 직전 경기인 만큼 1,600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이목을 모았습니다. 특히 관람객은 흥미진진한 e스포츠 경기는 물론 미니게임, 디폼블럭 체험, 루미아 야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겼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15배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 섬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효용성이 높지만 자연 분해에 2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관공서에도 여전히 일회용품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값이 싼 데다 효용성이 높아 개발 당시 인류의 축복이라 불렸던 플라스틱. 하지만 자연 분해되는 데 200년이 걸리는 탓에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평양 위로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섬이 형성돼 있고 현대인은 농식물, 어패류에 스며든 미세 플라스틱 탓에 하루 카드 한 장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문제에 그간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실천은 잘 되지 않습니다. 진주에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가 있지만 관공서 내부 카페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매번 점심시간대면 일회용품 반입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4차례 일회용 컵 반입률을 조사한 결과 기간별로 적게는 23%, 많게는 2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다회용 컵 반입률은 각각 2%에서 5%대에 불과했습니다. 8일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산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도 다시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 진주시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시켰던 일회용품 관련한 규제 정책을 지금 다시 현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의 해양오염은 물론 인류의 건강마저 침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청군이 지난 7일 제6차 경남 서부 4개군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군수와 신성범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주민 복리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거점 육아 드림센터 구축, 2027년 경남도민 체육대회 공동 개최 준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또 각 군은 하천 국가하천 승격 건의, 재난지원금 확대, 지역축제 홍보 등 군별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천시가 국내 대학 특성화고와 항공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천시는 8일 초당대학교와 강호항공고, 금파공고, 목포공고 등 4개 학교와 항공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사천 항공사업체 연계 인력 양성, 학생 실습교육 산학 연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열린 경남주민자치 박람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이틀간 열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3,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주민자치 활동작품 전시회 등이 마련됐으며 남해군은 옛 사진 수집 사업 특별부스와 삼력 캠페인 소개 등을 통해 지역자치 역량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 열풍에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콘텐츠가 지역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진주에서 열린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팝업 행사. 행사는 K-팝 감상에만 그치지 않고 음악과 소속 가수와 관련된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컨텐츠로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주까지 와서 이렇게 큰 팝업 열어서 되게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생각 이상으로 재밌었고 다음에도 만약에 하면은 또 올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들이 영화 감상뿐만 아니라 음악과 상품, 팬덤 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소비하면서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이른바 IP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상품과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파생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IP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굿즈나 광고 등으로 상품화를 통해서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상품 매출이 연간 62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콘텐츠 분야 IP 육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진주시 관광 캐릭터 하모가 대표적입니다. 큰 인기를 끌면서 조형물 제작부터 인형을 비롯한 각종 상품 출시로 이어졌고 진주시 공공시설과 지역버스, 공공자전거 등에도 하모가 활용 중입니다. 특히 민간의 캐릭터 사용을 개방해 상품 개발에 하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팝업 스토어랑 홍보 부스 연계해가지고 공공미술을 운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랑 서울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일본 구마모토 현에선 지역 홍보를 위해 제작된 캐릭터 쿠마몬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관련 상품 판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 IP 하나가 열산업 부럽지 않은 시대, 콘텐츠 IP 발굴이 새로운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어족 자원 감소 등 지역 어민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명실상부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사천시. 하지만 그 이전에 사천의 발전을 이끌어온 바다가 있었던 만큼 사천 경제의 중심에는 여전히 수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기후와 환경 변화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와 적조 문제 등 산적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업인들은 주로 본인 구역의 어족 자원이 많이 줄었다며 치어 방류를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치어를 잡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자조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어기 때에 하지 말아콘 업을 갖다가 몰래 다 해가지고 시장에다 팔고 소매로 뒤로 팝니다. 각 동네에서 모르는 거 아니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고기를 키워서 잡아야 되는데 작은 그 어떤 처에서 벌써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어촌 신활력 사업에 선정됐지만 3년차가 끝나감에도 아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지금 사업 기간이 4년인데 벌써 지금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본 설계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어촌을 살리자 하는 그런 좋은 공모 사업인데 아직 이렇게 남강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의 호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천만 원으로 난강댐의 대량 방류로 인하여 사천시 폐류 양식은 고사를 넘어 존폐에 이르게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사천시에서는 남강댐 지사는 물론 수자원 공사에도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오는 25일 지역 국회의원 주최의 남강댐 방류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 모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기원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3천여 명의 사천 시민들은 시청 노일광장에서 출발해 백천교와 장애인 복지관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약 4km 코스를 걸었습니다. 행사 중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 제창과 기념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습니다. 경상국립대가 프랑스 인사툴루즈 대학과 손잡고 우주항공 분야 복수 학위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 1년, 인사툴루즈 대학에서 2년 등 총 3년 과정의 복수 석사 학위인 CSA 그랑제꼴은 20여 명 내외 규모로 올해부터 처음 운영됩니다. 또 경상국립대는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와 우주항공 분야 복수 박사 학위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문산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8일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문산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보상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공공주택지구 전담 사업단 조직 등을 통해 조속히 보상 절차를 추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일 속개된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1일 본회의 불참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선 전격 취소된 한방약초축제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열린 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정작 회기를 요구한 이승화 군수가 본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는데 8일 임시회가 속개되자마자 군수의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산청 군수님은 집회를 요구해 놓고도 사전 통지나 양해 없이 본회의에 10시 조금 전에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불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이 군수는 당시 초등학교 급식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 산청군 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의 불참으로 인하여 의회 일정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질의에선 산청 한방약초축제 전격 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대행사에 집행된 예산만 1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수 가능한 금액이 불확실해 수억 원의 예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화 군수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산불과 수해로 인해 모든 행정력을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둬야 했다며 축제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2차, 3차 간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이 들어서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축제 취소 결정 과정에서 사전 공유에 대한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군에서 제출한 호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심사됐으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이 공무원을 사칭한 유도형 사기 시도가 확인됐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을 사칭, 위조 공문과 명함을 활용한 사기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남해군 가족여행 지원 사업을 빙자해 군수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을 발송하고 특정 업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 기한임에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업체 측의 연락을 통해 사안을 최초 인지한 군은 금품 송금이나 외상 거래 요구 시 반드시 군청 또는 해당 부서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간부 직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서장급 직책의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설과 함께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주청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주청이 보낸 징계 요청서에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청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하동군 악양면의 한 산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산길에서 약 10m 떨어진 급경사지 나무에 걸쳐진 채 발견됐으며 이 사고로 5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중상, 또 다른 6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먼저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요일과 토요일 종일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흐린 날씨로 인해 기온은 한낮뿐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과 남해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부터 개겠고 광주와 부산, 제주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0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